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돌아오고 또 돌아온 당대 분석 시간입니다. 네. 무시무시한 당대 분석. 한 달 반이 지나. 한 분량의 페이지가 4페이지라는 그 당대 분석. 오늘은 어떤 분석이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총결기간 평가의 첫 번째 부분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강성국가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총결기간 36년의 성과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강성국가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한 성과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돼 있는데, 이 네. 강성국가가 뭐냐,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1998년 4월 8일 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에서 처음으로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고난행군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한참 막 경제 어려울 때죠. 어렵다가 이제 98년 정도면 이게 좀 호전되는 그런 이제 상태였는데, 이때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이 딱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 1월 1일 북한의 신용 공동사설에서 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뭔지를 정의를 했어요.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회. 이런 사회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 목표다. 북한의 목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력도 강해야되고 모든 것이 흥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희한한 게 2010년대 들어가지고 약간 표현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에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에서 강성국가라는 표현으로 글자 한자 바뀌었어요. 뭔가 대국이 저는 조금 더 커 보이죠? 네, 커 보여요. 대자가 들어가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는 강성대국이라는 표현도 쓰고 강성국가라는 표현도 쓰고 한 문서 안에서도 막 섞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차 빈도수가 강성대국 표현은 줄어들고 강성국가 표현이 늘어나다가 지금은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강성국가라는 표현만 사용되고 있고, 이번 당대회에서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번 그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도 보면은 강성국가라는 표현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강국이라는 표현으로 그걸 또 줄임말이 또 줄어들었어요. 근데 강성국가라는 표현도 약간 쓰긴 하는데 거의 안 쓰고 강국건설이라는 표현으로만 그냥 다 쓰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사업총화보고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다른 이제 이 당대회 때 사업총화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토론도 하고 뭐 다양한 문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한 발언에는 강성국가라는 표현으로만 나와요. 근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낭독한 문서에는 강국건설이라는 표현으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이게 바뀌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그냥 줄임말이 아닐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낭독한 글에만 줄임말로 표현이 돼 있는가? 뭐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너무 길어서?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왜 표현이 바뀌었지? 네. 라고 분석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냐면, 강성대국이라는 게 글자가 일단 더 커 보이잖아요. 대자가 들어가니까. 대국. 예. 그래서 이건 너무 목표가 어렵다 보니까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목표를 낮춰가지고 강성국가라고 이제 표현을 수위를 낮춘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감의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북에서 강성대국은 뭐 어마어마한 거고 강성국가는 그거보다는 좀 낮은 거고, 이렇게 설명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강성국가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는 거죠. 강성대국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린 거지. 그리고 이게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목표를 하향해야 되는 문제라면, 북에서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우리가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당면에서는 강성국가를 목표로 건설하자. 이러면 그만인 거잖아요. 네. 굳이 은근슬쩍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을 빼고 강성국가로 슬며시 표현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북한의 이렇게 문헌들을 보면은 강성대국과 강성국가를 완전히 혼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두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업총화보고에서도 보면은 당면 목표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이고, 다음 목표가 강성대국이 아니고 사회주의 완성승리다. 그러니까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대국이라는 목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강국 다음에는
주체혁명기업의 최후 승리네요. 네, 그냥 완전 승리인 거죠. 네. 그래서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이 지금 완전히 이제 사라진 건데 왜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북한에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추론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고난행군 때 북한에서 이제 막 핵 개발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막 그러잖아요. 인공위성 쏘고 네. 이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뭐라 했냐면 대국주의다. 너네가 큰 나라라고 왜 작은 나라 막 무시하냐. 압박하고 그러냐. 대국주의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대국이란 말이 안 좋은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뉘앙스가 어감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대국이라는 표현을 뺀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북한에서 이 확인을 안 해주니까 알 수 없고 나중에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나 한번 물어봐야죠. 근데 뭔가 강성대국이 훨씬 더 세 보이는데. 그쵸. 한 핵 10개 이렇게 뒤에 두르고 있는데. 대국. 대국!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강성 국가 건설에서 성과를 크게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 그 다음에 경제 건설, 문화 건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치 사상 강국과 군사 강국을 하나로 묶고 경제 건설과 문화 건설을 또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개로 묶고 그 각각에 두 개씩 더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눈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정치 사상 강국과 군사 강국은 이미 이제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강국, 문명국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경제 건설, 문화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제 보입니다. 하긴 정치와 군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그렇죠. 보이고 있고 경제 문화는 계속해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정치 사상 강국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 강국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은 크게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사상 강국을 이룬 것, 일심 단결을 이룬 것, 정치 강국을 이룬 것, 청년 강국을 이룬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왜 북한에서 이 정치 사상 강국을 이제 가장 먼저 평가를 하느냐? 원래 사실 군사 강국을 가장 먼저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성과가. 막 수소폭탄도 빵빵 터트리고 막 이러니까 야 여기 군사력 하나는 알아줄만 하네. 이걸 이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정치 사상 강국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해야 강국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가 발달할 수 있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이제 원리인데 북한에서는 이걸 이제 가장 처음에 주체 사상론으로부터 이제 이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체 사상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류 역사는 사상으로 발전하는 거다. 사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체 사상과 성군 사상으로 온 이 국민들이 다 무장이 돼 있다. 그걸 이제 뭡니까? 온 사회가 주체 사상, 성군 사상으로 일색화됐다. 그래서 불패 사상 강국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사상이 이렇게 발전했고 국민들이 다 이런 사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사상 강국이다. 사상 강국이 됐다. 이렇게 성과를 처음에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치 단결을 하고 있다. 일심 단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일심 단결의 혁명 철학이라는 사상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의 기초에서 수령당 대중의 일심 단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북한에서 이제 실현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치 강국 분야에서는, 자주의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외세에 막 외국에서 뭐 중국이 이래라, 러시아가 이래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나라의 이익과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치 강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강국은 원래는 예전엔 청년 강국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청년 강국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1900이 아니죠. 2000이죠. 2015년 작년에 노동신문에서 청년 강국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강력한 청년 전위 조직과 수백만의 청년 대군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선봉대적, 돌격대적 역할에 의하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부강 번영하는 나라.
문장이 되게 길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군 청년 전이들의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와 진취적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에 의하여 온 세상의 청춘의 기상과 위력을 떨치며 승승장구해 나가는 전도양양한 나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년들이 앞장서가지고 나라를 막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나라가 청년 강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뤘다. 청년 사업을 잘해가지고 청년 강국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정치사상 강국에서의 성과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군사 강국 부분에서는 이건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북한은 워낙 무기들 많이 공개를 해가지고 사업 청화 보고에서는 우리가 성군혁명 노선을 통해서 군사 강국이 됐다. 이게 특출한 성과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군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국방공업,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전 사회적인 국방 태세에 대한 평가 이렇게 좀 했는데 일단 군대에서는 이 혁명 강군 주력군이 됐다. 그래서 군대를 아주 강하게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인민군대 외에 인민내무군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했어요. 인민내무군은 어떤 군대죠? 인민내무군은 이제 우리로 치면 전경 같은 거요. 전경이 지금 없어졌어요. 의경만 남고. 네. 근데 전경이 없어졌어요? 네, 전경 제도가 없어졌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게 군인 소속도 아니고 경찰 소속도 아닌 애매한 그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의 인민보안부라고 있는데 그 인민무력부가 아닌 거죠. 인민보안부 소속의 준군사 조직으로 있는 게 인민내무군이고 인민내무군이 주로 하는 게 우리 왜 북한 영상들 보면은 사진이나 영상 보면 무슨 주요 건물 앞에 항상 총등 보초가 서 있잖아요. 네. 이게 군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인민내무군인 거예요. 인민내무군이 주로 이제 주요 기관이나 공장, 경비 이런 거 많이 서고 그다음에 건설에 이제 투입되는 사람들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인민내무군도 아주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인데 여러 가지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 이거죠. 네. 평가는 이거예요. 최상의 경제에 올랐다.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진화된 우리식의 첨단 무장 장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는 수준이다. 최상의 경제 올랐다는 건 세계 최고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게 중의적 표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이 역사상 가장 최고에 올랐다. 북한 내부에서 볼 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하나만 하면 평가잖아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는 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발전하니까 지금이 항상 최상의 경지인 거죠. 작년이 지금보다 더 높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죠, 사실. 국방과학이라는 건 공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세 차례 지하 핵시험과 첫 수소폭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4차 핵실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4차 핵실험이라고 안 하고 수소탄 시험이라고 별도로 해요. 첫 수소탄 시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핵무기하고 수소폭탄은 다른 거다. 질적으로 다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지난번 세 번은 핵실험이었지만 이번에는 수소탄 실험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부분에서 한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전 사회적으로 국방 태세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뭐 총대 중시 사상, 군사 중시 기풍이 확립되고 민간 무력, 그러니까 뭡니까? 노동적이대. 네, 노동적이대라든지 뭐 붉은 청년 근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잘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경제로 넘어가서 이제 경제 강국 부분에 경제 성과가 어떤 게 있었냐. 총평은 이렇게 했어요. 자립적 민족 경제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경제 강국 건설에 도약대를 마련했다. 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경제 강국까지는 안 갔는데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도약대는 마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인민경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라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민생활 향상이 얼마나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분야에서의 성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인민경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라는 거는 그 옛날에 이제 1978년도에 나왔던 경제 노선이에요. 오, 상당히 오래된 노선이네요. 예. 그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 몇 개년 계획 이런 경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때가 제2차 7개년 계획이 수립될 때인데 이때 나왔던 경제 노선이고 이게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된 그런 이제 노선인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인민 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이제 그 올해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또 당대회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해드릴 건데 이게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민경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인데 지금 여기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게 들어갔습니다. 4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뭘까요? 정답은 다음에 공개하는 걸로. 일단 궁금해지죠. 다음 방송을 꼭 들을 수밖에 없도록. 이 방송을 들으실까? 짜증나서 여기서 끄시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긴데 지금. 정보화가 들어갔어요. 정보화. 그래서 정보 산업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제기가 되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주체화라는 거는 북한의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북한에선 석유가 안 나니까 석탄만 가지고 화학공업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석회석이 많으니까 석회석에서 섬유를 뽑아보자. 뭐 이런 걸 이제 인민경제 주체화라고 하는 거고, 현대화 과학화는 약간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현대화, 그 현대적인 시설들로, 그래서 옛날 낡은 방식의 그런 공장들 말고, 최신 과학기술을 도입한 그런 현대 공장들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됐다. 이렇게 해서 뭐 주체화의 성과로는 뭐 각종 발전소들, 뭐 안변 청년 발전소, 희천 발전소, 백두산 영흥 청년 발전소 이런 걸 좀 꼽았고요. 그 다음에 전망이 좋은 탄광과 광산을 많이 개발했다라는 거 꼽았고,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난론 생산 공정을 건설한 걸 꼽았고, 뭐 이런 것들 좀 꼽았어요. 그 다음에 현대화 사례로는 뭐 공장 기업소 설비와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고, 현대적인 기계 제작 기지들, 그 다음에 뭐 전자 자동화 요소와 기구 생산 기지 건설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민생활 향상 부문에서는 뭐 식량 생산을 이제 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경공업 부분에서 좀 국산화가 많이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꼽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건축에서는, 노동당 시대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많이 세워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꼽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경제 건설에서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문화건설 부분에서의 성과도 좀 꼽았는데, 이건 좀 자세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 일일이 설명하려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개론적으로만 설명하자면, 크게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 예술, 출판, 언론, 문화생활 이렇게 7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네. 과학기술에서는 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 뭐 이렇게 핵심 기초기술과 우주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일으켰다. 특히 이제 광명성 4호 발사를 뭐 대성공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교육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시행한 거, 그 다음에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뭐 컴퓨터 교육을 한 거, 뭐 과학기술 교육한 거, 이런 것도 꼽았고. 뭐 원격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포함한 건가요?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보건에서는 뭐 평양산업과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유경치과병원, 원격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성과로 좀 꼽았고요. 체육에서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성과낸 것들 꼽았고, 예술에서는
성군 문화가 뭐 널리 전파되고 공은 국가 합창단,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이걸 만든 거, 뭐 아리랑 대집단체조. 이건 뭐 한국에서도 보고 오신 분들이 좀 있죠. 옛날에 예. 남북관계 좋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판 언론 부분에서는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 약간 이게 성과야라고 얘기하시는데 기자들이 당에 충직한 대변자가 됐다. 이걸 성과로 꼽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용 기자네라고 이제 얘기하기 딱 좋은데.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당 정책을 홍보하는 그건 당 기관지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네. 예, 근데 노동신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기자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언론인들이. 전 기자의 당원화. 예, 거의 그런 분위기인 거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자들이 당 정책을 잘 홍보하는 게 기자로서는 최고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 정책 차이가 있는 거죠, 그만큼의. 그 다음에 이제 문화생활 분야에서는 뭐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이 사회주의 성경으로 변모됐고 뭐 각종 명승지들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정치, 사상, 군사, 경제, 사회주의, 문화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성과들,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다라는 걸 꼽았는데 뭐 36년 동안 있었던 성과들을 꼽다 보니까 뭐 다 꼽으려면 일일이 다 꼽으려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도 이제 약식으로 설명했는데 실제 보고 자체도 진짜 이 중요한 몇 가지만 딱 뽑아서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평가의 마지막 부분, 성과의 요인이 뭐냐, 근본 비결이 뭐냐, 이 부분은 이제 분석한 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인가요? 그 다음 시간 해야죠. 오늘 하려면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 기사가 오늘 방송의 최고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20분이 넘어가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뭐 그런 건가 혹시? 약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 근데 그래서, 뭐, 성과가 많이 있네요. 그쵸. 뭐 네네. 36년 동안 있었던.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원래 경제가 36년 동안 한번 팍싹 망했다가 다시 이렇게 쭉 네. 일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래서 경제 성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 정도 성과를 이뤘다라는 걸 좀 이제 많이 자랑스럽게 평가하는 거죠. 그냥 생땅에 건물 짓는 것보다는 한번 무너뜨린 자리에 짓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렇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나지 않는 당대 분석 과연 언제까지인가 네, 기네스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을 던지면서 오늘 방송을 이것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는 겁나서 먹을 때마다 좀 찝찝해요. 진짜요? 뭐가 겁나는데요? 먹을 때는 진짜 좋은데 먹고 나면 이제 속이 좀 더부룩하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가? 아니, 노, 절대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그게 좀 밀가루가 안 좋아서라고 합니다. 아. 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에. 혹시 안전뱅이 밀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 안전뱅이라 그래서 탁 땡기진 않은데 밀이면 다 똑같은 종류 아닌가요? 밀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원래 한반도에 기원전 200년부터 있던 밀 종자가 안진뱅이 밀인데요. 토종밀. 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개량된 게 지금 아. 우리가 먹는 미국산 밀이에요. 우와.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그거네요? 할아버지 밀? 원조 밀. 네. 근데 이제 그럼 미국산 밀이 원래 우리 거였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밀을 개량한 거죠. 근데 원래 우리 밀을 아직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면 이 한국밀, 토종밀이 더 몸에 잘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안진뱅이 밀로 만든 라면이 있는데 저도 먹어보니 속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왠지 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맛은 일반 시중 라면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 급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진짬뽕 급인가요? 짬뽕 라면은 아니고 그냥 일반 라면인데 신라면과는 대등하다. 그 정도면 괜찮죠. 그러면 네. 좀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한 박스에 20개가 들었는데 32,000원입니다. 개당 1,600원, 1,600원? 꼴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밀 라면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좀 비싼 라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풀무원에서 나오는 안튀김면
네, 그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 이름은 뭘까요? 네, 토종밀 안전뱅이밀 라면입니다. 주문은 NK투데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70-4234-0501. 휴대폰은 010-7561-0615. 네, 이메일은 nktoday21@gmail.com입니다. 입금 계좌는 농협 302-1037-8710-41 예금주 김영경. 김연경이 누구신가요? 저희 사무국장입니다. NK투데이가 추천하는 토종밀 안전뱅이밀 라면 바로 주문해보세요. 저도 주문하러 갑니다. 고고씨.